저희가 시험을 보고 오면 복기라는 걸 해요. 나디는 토픽들도 있지만 여기 작성 순서랑 커버리지를 적거든요. 그러니까 열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선택한 문제들을 적고 그리고 이거 순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내가 이걸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복기를 이제 샘플링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개념만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그냥 뭔지는 아는 것 같다. 근데 이거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고요. 아예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건 처음 들어본 거야. 2분의 1만 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앰비언트 컴퓨팅처럼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ALM 같은 것도 지금 모르죠. 아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네. 근데 저 1교시 몇 점 받았냐면 67점 받았어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몰랐던 겁니다. 그 몰랐던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보통의 공부를 할 때는 왼쪽처럼 저렇게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바운더리가 기술사 공부해야 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으로 메워 나가세요. 하나씩 저렇게 메우다 보면 언젠가 바다가 메워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메워 나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앰비언트 컴퓨팅, 파스, 이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워서는 이게 승부가 날까요, 이게? 어떤 기술사도 저렇게 해서 합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10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이라고 합격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하면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바운더리의 중심이 되는 점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빽빽하게 메우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땐 이렇게 이 바운더리의 경계를 명확하게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 도메인으로 설명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방법론, 방법론 안에는 SDLC, 개발 방법론, 그리고 현대적인 개발 방법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일단 넣는 거예요. 그럼 걔는 방법론이잖아요, 일단. 정의는 쓸 수 있다고요. 네, 소설을 짓든지 하더라도. 데브옵스, 디벨롭먼트, 옵스. 근데 방법론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개발과 운영을 결합한 방법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 그룹핑을 해서. 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경계를 제가 한 장 도메인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경계는 설정되어 있지만 내가 요 옆에서 나오면 이거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맞냐? 라는 생각도 들고 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찍어서 공부하니까 찍어서. 모의고사 같은 거나 셀테 하면은 찍어서 공부하면 어때요? 그거 내니까 그냥 그거는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실전에 갔을 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까? 라고 하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이 중심점을 잡고 얘는 이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까 지능형 CCTV. 그래? 그러면 얘는 뭔가 지능형이야. 그럼 AI가 뭔가 들어갈 것 같아. CCTV니까 CCTV 기본 개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묶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촬영을 하는데 예전엔 그냥 카메라를 녹화하는 게 아니라 얘는 카메라 녹화된 것들을 뭔가 AI로 데이터 수집해서 훈련하고 분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막 소설을 쓰는 거죠. 사실 그게 틀리냐? 맞거든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제가 AI라는 개념과 그리고 CCTV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본 개념들을 알고 처음에 거기에 맞춰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좀 느려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거죠. 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찍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요번에 인공지능이 많이 나왔는데 실루엣 개수가 나왔어. 이 평가 쪽에 이런 것들이 있대. 그러면 다 일로 몰려요. 일로. 여기만 또 막 공부해. 근데 다음 회차에 과연 또 그렇게 나올까요? 네, 이쪽이 여기서 내면 마치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은 느낌. 또 일로 몰려. 그러다가 한 10년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기술사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저런 패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좀 더디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가 ITSM의 범주에 묶어놨다고 하면 새로운 게 많이 나왔다고 할게요. 뭐 인공지능, ITIL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ITIL 개념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 묶어가지고. 당연히 부실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갖고 합격할 수 있냐? 합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로스 해킹. 몰랐는데 그로스가 매출 이런 거거든요. 매출을 해킹한다. 이런 거예요. 매출을 해킹한다? 이게 뭐지? 약간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뭔가 소설을 쓴 거죠, 제 나름대로. 네. 어떤 IT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매출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론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고요, 얘도. 앰비언트 컴퓨팅.
네, 앰비언트가 약간 스스로 고요한, 조용한 뭐 이런 뜻이니까 컴퓨팅. 지가 알아서 뭔가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컴퓨팅인가? 이걸로 소설을 쓴 거예요. 이 기술사들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다 아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고 나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합격시켜주기보다는 이 공부를 하는 방법과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렇게 바운더리로 공부하셔야 돼요. 한장 도메인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 방법론이잖아요. 그럼 방법론 처음엔 이만큼 막 그냥 개념처럼 또 떠돌아다니겠죠. 그럼 여기서 세 개를 또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슬라이싱을 해서 위에 SDLC 개발 방법론, 현대적인 개발 방법론 하고 SDLC 이렇게 한 조각 나왔잖아요. 피자 조각처럼. 그럼 거기를 또 폭포수, 뭐 프로타이핑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 이런 식으로 잘라놔. 그럼 또 스파이럴 안에서는 스파이럴 핵심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대위계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파이럴에 대위계고를 또 잘라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2점 이상은 나와요. 왜? 그 개념은 알고 썼으니까. 그 밑에가 틀리더라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5점 이상 되면 키워드 싸움이에요. 개위계고를 썼는지 대고내약을 썼는지 이런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방에 그렇게 이걸 다 외울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핵심이 되는 토픽들 먼저 공부하고 내가 옆에 있는 토픽들 하나씩 공부하면서 바운더리를 조금 넓혀가는 마치 바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이게 더 효과적인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기술은 멈춰 있지 않거든요. 제 왼쪽처럼 저렇게 기술이 계속 늘어나요. 막 인공지능 뭐 나온다고 하면 이만큼 늘어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바운더리를 정해놓으면 그 큰 바운더리는 같이 늘어나요. 마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룹핑 해놓은 것처럼 그룹 해놓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비율대로 그렇게 낸 것처럼 이 바운더리는 뭐 빤하거든요. 늘어나봤자 새로운 바운더리가 생기는 건 뭐 그런 경우겠죠. 뭔가 기술의 혁신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없던 기술이 생겼다든지 블록체인처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하나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웬만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가 잘라놓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개발 방법론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 지식으로 확장하는 방법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